승부 조작으로 KBO 리그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문우람 선수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회견장에는 이태양 선수도 함께 했는데요. 자신의 잘못으로 문우람 선수가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다며 재심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종결됐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일단 이태양 선수와 문우람 선수의 입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태양 선수랑 문우람 선수는 이제 각 프로야구 구단에서 예. 그 1군에서 뛰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예. 지명도도 있었고 예. 어느 정도 실력도 인정받던 선수들이었는데 예. 그 몇 년 전에 이제 승부 조작 관련해서 이태양 선수랑 문우람 선수는 법원에서도 그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예. 그래서 이제 KBO에서 이 선수들의 이제 선수 자격을 영구 실격을 예. 이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이것은 이미 뭐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미 다 끝난 사건이고 예. 다시는 이런 그 승부 조작이 이제 재발되면 안 된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공감대가 쓴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두 선수는 그중에서 이태양 선수는 문우람 선수가 이제 누명을 썼고 그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재심을 받게 해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사건이 종결되긴 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네. 그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안인 게 예. 오늘 두 선수가 이제 기자회견했지만은 이태양 선수 본인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이 그 기자회견했던 이제 문우람 선수 예. 이 부분인데 그 이태양 선수 본인은 승부 조작한 거는 뭐 시인하는 것 같지만 문우람 선수는 승부 조작도 아니고 브로커도 아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거든요. 예. 이것을 뒤집으려면 이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그러면 뭐 법률 용어로 증거가 어떤 새로운 신규적인 증거 그리고 예.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이태양 선수의 진술 정도인데 당시 그 개입됐던 야구 선수가 아닌 어떤 예. 브로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나와야지만이 그것도 재심된다는 보장도 없고 예. 법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새로운 증거,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재심을 열 수 있는 어떤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법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태양 선수는 뭐 이제 본인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우람 선수가 이제 본인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 이제 누명을 썼다 이런 식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 주장 중에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태양 선수가 이건 이제 억울할 부분인데 조사 당시에 검사에게 속아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가능한 일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이.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그 이태양 선수가 조사를 받을 당시에 예. 이제 변호인이 이제 그 동석하고 있던 걸로 기사가 났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검사가 그 굳이 그 죄에 아무런 혐의도 없는 문우람 선수를 이제 범죄 혐의를 삼기 위해서 예. 이태양 선수를 속였다. 더군다나 변호인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 흔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태양 선수를 담당했던 변호인의 또 어떤 뭐 해명도 있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태양 선수는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떠한 사실을 속았는지 그리고 옆에 변호인이 있었는데 변호인의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해명도 필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브로커가 했던 말을 인용을 좀 하면서 몇 명의 선수들의 실명을 거론을 하고 브로커가 이런 애들도 다 승부 조작을 한다라고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실명이 거론되자 이제 실명이 거론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까지도 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파문이 상당히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그 거론된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 프로야구에서 정상급 선수들도 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야구 프로야구에서 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도 있는 날이라 예. 일부러 좀 이 날을 택한 것 같은데 아. 그 이게 브로커가 이 말을 이제
이 두 선수들한테 했다면 예. 사실 뭐 진짜로 그 승부조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예. 그냥 이 선수들한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회유하기 위해서 야 유명한 선수도 했으니까 예, 예. 너라도 해도 돼 아.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 특히 이제 문호람 선수라든가 이태영 선수, 특히 문호람 선수는 본인의 결백을 그 주장하는 자리에 예. 그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지 않은 사실을 폭로한다는 것이 본인은 지금 프로야구로 복귀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네. 근데 프로야구가 복귀하고 싶은 그 프로야구에 자 여기 다 승부조 하고 있다. 네네네. 지금 이거 정무적으로 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증거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하는 것은 예. 좀 이렇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약간 억울한 부분을 이제 피력하려 하다가 나도 속은 이유가 브로커가 이제 니들도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선수들도 다 승부 조작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명 삼아서 얘기하다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저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어느 정도 옆에서 조력을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이런 발언들,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나온 걸 보면 과연 두 선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어떤 법조인이 있는가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호람 선수가 예. 지금 진짜로 억울하게 예. 혐의를 뒤집어쓰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면은 이제 구제돼야 된다 필요성은 100번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유명 선수들을 실명까지 거론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제 본인한테 명예훼손에 또 그럼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것은 좀 뭐 향후 또 주장할 때 해명이라든가 이런 할 때 좀 예. 주변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돼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제가 이제 확인차 되묻습니다만 재심이 만약에 열립니다. 열려서 법의 판단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문우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심이 열려서 만약에 무죄가 입증된다면 진짜 KBO 리그로도 다시 복귀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 복귀는 이제 아마 실격 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예. 아마 KBO 리그에서 해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 혐의가 없다, 이 예. 무죄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예. 당연히 이제 실격 처분은 해제되겠지만은 예. 그 후에 왜냐하면 이 재심 사건이라는 게 보통은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1, 2년 만에 끝나는 사건은 아니고요. 예. 그럼 이제 그 후에 이제 문우람 선수를 어느 구단에서 예.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네. 이 구단에서 이 선수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아마 그 당시 야구 팬이라든가 예. 어떤 국민의 여론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 처분도 다음이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본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해해 드릴 말씀입니다. 추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음에 말씀 전직 대목 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환 전 차장의 재판 오늘 시작이 됐다고요? 예, 정확히는 이제 정식 공판이 열린 건 아니고요. 예. 공판이 열리기 전 단계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겁니다. 보통은 이제 준비기일을 할 때는 그 검찰이 이런 어떤 임종원 전 차장의 어떤 범죄 사실, 즉 공소 사실을 열거하고 예. 이제 변호인은 이 피고인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예. 그럼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판 정식 재판 단계에서 그 조사할 그 증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그 준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만 변호인 숫자에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변호인이 13명이네요. 이게 그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쉽게 좀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명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벌 좀 가까이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공판 과정에서도 예. 많은 변호인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예. 사실 10명 이상의 변호인들이 참여한 사건이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만큼 사건이 다툴 것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검찰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예. 수십 가지의
그 혐의 사실을 들고 조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많은 변호인이 필요하지만 예. 10명 이상의 변호인이 참가하는 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이제 지난주에 기각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그 기각 사실 자체가 임 전 차장의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의 직급 상관이었던 전 법원 행정처장 두 전직 대법관을 그 연결고리로 삼아서 이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그 최종적 수사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예. 이 중간 딱 그 고리어 역할을 했던 전 법원 행정처장 두 분의 전 대법관이 이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예. 그 마지막 정점인 대법원장까지 가기에 잠깐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임종원 전 차장의 좀 진술,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들의 어떤 지시라든가 예. 뭐 협력이라든가 공모 관계에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밝히지 않을까 봅니다. 뭐 이제 부강 수사를 통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은 재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글쎄요. 처음에 이제 기각이 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뭐 덜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국민들의 시선도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지금 뭐 여러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다음 영장에 여러 다른 혐의들을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예. 기본적으로 이 법원 행정처의 이제 평판사들, 이제 심의관들의 진술은 좀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검사 수사에 통해서. 예. 근데 그 진술이라는 것이 그 임종원 전 차장의 뭐 지시라든가 함양이 있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소명이 되었으니까 예. 이 임 전 차장이 이제 구속되었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전직 대법관들과 이 평판사들이 직접적으로 지시관계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평판사가 대법관과 직접 만나서 예. 어떤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임 전 차장이 바로 상관인 이 두 대법관과의 관계인데 예. 지금 임 전 차장은 구속된 이후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검찰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진술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결국은 각종 문건에 예. 이 대법관들의 뭐 서명이라든가 예. 뭐 도장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간접 증거인데 예.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검찰은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고 예. 법원은 영장 기각할 때 아직은 이제 혐의가 공모 관계가 좀 이 예. 정도는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 더 필요한 진술, 그러니까 이런 또 판사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찾아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임종원 전 차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혼자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혼자 다 뒤집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 임종원 전 차장이 만약에 이것을 전직 차장들, 전직 대법관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예.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공이 이제 글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본인이 그것을 임종원 전 차장은 지금 이 불법이 아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거든요. 본인이 지시를 한 거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지만 이건 불법이 예. 아니다. 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대법관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또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법조계 일반에서는 예. 그러면은 임 전 차장이 대법관들을 뭐 이제 속된 말로 패싱한 거냐? 예. 패싱하고 혼자 다 한 거냐? 네, 혼자 다 한 거냐? 혼자 다 계획하고 혼자 다 수립하고 혼자 다 시행한 이거는 거냐? 사실은 어느 조직, 특히 이 법원이라는 큰 조직에서는 예. 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일반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금도 대법원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럼 아무런 지시도 안 받고 차장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후 관계를 밝혀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참고인들이 대부분 전현직 판사들이라고 해요. 거의 8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아직 검찰이 제시한 기록을
한 절반도 못 받다. 검찰이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차회 기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 기록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현직 판사들이 진술한 거에 대해서 예. 아마도 인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종원 차장 입장에서. 그러면은 부인을 할 텐데 부동의를 할 텐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진술을 했던 판사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거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아마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재판 특히 현직 판사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재판을 하는 재판부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예. 그거는 우리 과거 재판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처장의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다는 내용 다뤄봤고요.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간략하게 좀 짚어볼 내용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요거 이제 주장인데요. 2015년도에 검경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2015년 당시에 양진호 전 회장이 그 다른 업체랑 그 저작권법 관련해서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 당시에. 그런데 그 양 회장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예정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저작권법 사건에서 본인이 유죄로 이제 밝혀지게 되면 자칫하면 그것이 중대하게 인정되면 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언론 보도가 났는데 그래서 양 회장은 그 지금 뭐 부하 직원과의 어떤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예. 그 메시지 속에는 이제 검찰에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예. 마치 뇌물로 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묘사가 돼가지고 예. 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기존에 기소된 부분과는 또 이제 별도로 다시 기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받을 처벌의 범위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네,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법적으로는 뇌물 공여죄라고 하는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실 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 검찰에서 만일에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양 회장이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검찰의 어떤 청렴성 이런 어떤 이 부분에서 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좀 상당 기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뤄봤던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